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선배입니다. 우리 그 발달장애인 함께 해주시는 그 선생님들, 부모님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올해 들어서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우리 어렵게 하고 있는데 학생들과 잘 대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려울수록 좀 더 주변을 같이 이렇게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힘든 시기를 같이 넘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그 발달장애인 욕구조사를 통해서는 어떤 그 우리가 시급히 좀 더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들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많은 과제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우리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수계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최한나 회장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발달장애인들과 부모들 또 가족들 같이 함께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모색해 나가는 그런 뜻깊은 그런 오늘 토론회가 되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도 잘 이렇게 저희 의회에도 정책 과제를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우리 이수계 부위원장님, 이상우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논의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 장애인 부모의 집회에 있는 이미애라는 장애인 부모거든요. 제가 우선은 도청 관계자분께 말씀드리겠는데 그 노인 장애인과라고 했잖아요. 저는 왜 노인하고 장애인과를 같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노인과랑 장애인과는 분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친정 어머니를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보내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 8시부터 모시고 가서는 저녁 6시까지 있어요. 그럼 아침 6시,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러면서 아침에 가면은 아침 안 먹고 가도 돼요. 죽 나와요. 그 다음에 점심 나와요. 그 다음에 간식 나와요. 저녁 나와요. 그리고 또 차량으로 다 이동해요. 해주셔요. 다 아침에 데리고 가시고 집에 귀가해 주시고 또 방문 요양봉사를 또 추가로 3시간 또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 장애인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여러 군데 상담하고 골라서 갔어요. 노인주간보호시설을 그렇게 많아가서는 서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래요. 근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고3이거든요. 청주시만 얘기할게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그러니까 사회로 나와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최소한 청주시만 50명 이상이에요. 그네들은 돌봄이 필요해요. 직업을 못 가져요. 이네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최소한 돌봄이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건 뭐건 간에. 근데 지금 없어요. 얼마 몇 군데 안 돼요. 안 그러면 집에 있어야 돼요. 저도 걱정이에요. 집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 졸업하면은. 지금 그 연 50명이 최소한 매년 갈 수 있는 뭔가가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주간활동 얘기하는데 장애인 주간활동도 지금 회장님 말씀하시지만 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랬죠? 적자라고 그랬죠? 문 닫으실 거라고 그랬죠? 주간보호시설 없어요? 어디 가요? 엄마랑 집에 방콕하고 있어야 돼요. 활동보조 시간 졸업하고 직업 안 가지면은 줄어요. 오히려 직업을 가지면 느는데 졸업했다고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데 더 줄어요. 도대체 장애인 가진 부모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간활동도 활동보조 시간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니까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활동보조 시간, 그러면은 활동보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거기 이용하고 나면은 데리고 오는 거는 누가 하죠? 활동보조에 쓸 수도 없어.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럼 시도에서 추가로 뭔가 시간을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이 장애인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부모랑 같이 죽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저도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이거든요. 후반을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얘가 워낙에 중증이었어가지고 체력은 온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할머니 체력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기운이 없어요. 얘를 누가 돌봐야 돼요? 그러면 장애인 공동생활거주, 중증장애인 공동생활거주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직업만 가진 사람만 들어가요. 이 중증장애인들은 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은 뉴스에 나오는 뭐 같이 뭐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 그게 딱 맞는 얘기예요. 나도 체력이 떨어져서 얘를 챙길 수 없고 얘는 점점 저기 활발해지고 그러는데 그거 감당 못 하거든요. 같이 죽어야 돼요. 네, 선생님. 네. 지금 그래서 그게 중증장애인 공동생활 시절 평생 동안 있을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도 해마다 계속 좀 만드셔가서는, 이것도 연령 제한이 뭐 40세까지밖에 안 되는데 평생 이용할 수 있는 그거가 필요한 거예요. 노인 주간보호시설들은 장애인들은 하기가 힘들어요. 1대1 케어가 필요하니까. 이것은 도에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서는 같이 살 수 있는, 같이 이 사회를 살 수 있는 행복한 충청북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는 이제 보니까 상당히 편리한데 장애인에 대한 그런 제도는 지금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활동보조가 직업이 없으면 시간이 더 줄어듭니까? 네. 저도 그 사실은 지금서 알았는데요. 이런 점은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점 지적을 해주셨고요. 특히 중증장애인 공동생활시설이 아주 시급하다. 그리고 40세까지만 또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40세까지만 이용하는 이런 제도의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충북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김정기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프론트에서 말씀드린 거를 질문하신 걸 먼저 말씀드릴까요? 최남나 회장님하고 총괄적으로 다 네네네. 우선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도 상당히 안타깝고, 지금 이런 자리가 여기뿐이 아니라 하면 저한테 건의를 많이 해서, 왜냐면은 제가 일을 직접 저희가 해야 되니까. 근데서 내부적으로 이제 여기 의원님 계시지만은 예산부서라든가 기타 국가복지부 가서 얘기하면 거꾸로 제가 여기 계신 분 입장에 대해서 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 설명드리고 몇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남나 회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장애아동 발달 서비스 이거 여러 가지 금액이라든가 규모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안 드리지만 보니까 매년 늘긴 늘었어요. 그런데도 이래요. 그래서 안에 걸 과정은 저보다도 최남나 회장님이 더 잘하시지만은 저희가 복지부에 이런 내용을 건의도 하고, 또 저희가 할 때 수량이라든가를 계속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거를 시군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시군에서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합니다. 그때도 최대한 많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에 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질문이 아니고요. 아니, 인원수는 늘었는데 올 단가도 그거 포함해서 단가도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라는 건 총액이 수량 포함해서, 이건 저희 마음은 항상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안에 거는 각각의 사업한 3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다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고, 노인 장애인 이거 분리도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저기 이수기 의원님도 계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제가 도 전체 조직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노인 장애인 과장으로서 제가 여기 근무하는 게 지금 팀장하고 과장 포함해서 4년 정도 이상 됐고, 직원 때도 일부 근무를 했습니다. 4년 정도. 그래서 그런 소감 정도는 실제 이걸 본 입장에서, 여기 다 장애인단체 근무하는 분들은 저 얼굴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첫째는 이제 그 우선 노인 쪽으로 보면은 노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누가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되는 건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고령화되면 또 장애도 같이 옵니다. 노인 되면.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인원만 갖고 얘기할 때는 노인 쪽 인구 훨씬 많은 건 사실인데, 장애인 일은 숫자만 갖고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노인 인구가 한 20한 5, 6만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런데 지금 장애인 인구가 11만이라고 치면은 2.5회 정도, 2.5배가 넘고 2.6, 7배 정도 되는데, 일이 그 숫자만 비례하는 게 아니라 결코 적지는 않다.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일 난이도라든가 민원성, 그 입장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절실한 걸 느끼긴 하지만,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또 욕을 하십니다. 너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그리고 이 상황을 볼 때, 저희가 노인 장애인 하는 일 그 내부적인 걸 볼 때는 민원이라든가 그때 떨어진 뭐 처리할 그 사업 처리하기 뭘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걸, 그런 생각도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전국적으로 비교를 할 때, 그럼 이제 전국적으로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그 분석을 해서 저희가 조직부서에 작년도에 부모 장애인 단체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저희가 자료도 드렸고, 또 올해도 지금 그 자료를 조직부서도 줬고, 그 내부적으로 최종 결제만 남은 그 건의를 할 거고, 또 의회에서도 요구가 들어가겠습니다. 전국적인 걸 보면은 지금 다 노인장애과가 다 분리가 전국이 다 돼 있는데, 제주도까지 안 된 데가 딱 세 군데인데, 어디냐면은 세종은 저희하고 비교할 상대가 아니고 강원도는 되는데, 강원도는 저희가 틀린 게 그 장애인 일자리 쪽 여성 일자리과에 하고 있고, 또 특히 요새 새로 생기는 업무가 2007년도 장애인 건강권 법이 제정이 돼서 2008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장애인 건강 문제라든가 지금 하는 장애인 발달 그 증진 센터 또는 건강 지역,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장애인 지역 의료 센터도 있어요. 이런 건 장애인, 말하자면 장애인 의료복지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딱 맞는 설명이지만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공공의료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가장 취약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조직부서 차원에서 볼 때는 아마 여러 가지 전체 우선순위라든가 급한 걸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프런트에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라든가 공동생활과정 확충, 요거는 전에 이수결 님이 저희 도의 5분 발언까지 해서 저희가 복지부까지 건의해서 뭘 건의했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사실 시군 이양 사업이라고 시군으로 업무가 이양된 건 사실인데, 저희가 일부가 2008년도까지 2005년도에 시군 업무로 돼서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2008년도까지는 도비를 일부 지원했는데 작년서부터는 못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은 시군에 하니까 자율적으로 이렇게 확충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를 더 설명드리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뭐 신축이라든가 개축할 때 이 공동생활과정이라든가 단기보호시설 이런 게 다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탈시설이라고 그래갖고 거주시설 쪽에 신축하는 건 이제 억제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건의했느냐 하면은, 장애인 쪽은 좀 국가사업으로 좀 환원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 성식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원 문제 때문에 그건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이런 것도 수시로 말씀은 드리는데 반영되는 거는 아마 국가적인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뭐 여기 계신 분들 하시는 말씀을 하나 어느 분 말씀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항상 제가 어디 가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대변해서 할 위치에 있는 거고 제 역할이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요 상세한 게 얘기 안 되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전해 주시든가, 또 여기 그 최남래 회장님이랑 이수기님도 계신데 같이 그런 부분은 국가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거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퍼센티지가 정확하진 않지만 상당수가 국가 사업이거든요. 그럼 여기 건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뭔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원 문제라고 얘기하면 좀 그럴지 몰라도 그런 뭐 어려운 한계 좀 있는 건 사실인데,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정기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기 뭐지, 주간보호센터 같은 거는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지. 제가 주간보호센터를 왜 국가사업으로 아니 그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설명드리면은, 이게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인데 시군 이양 사업이에요. 시군에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잘 추진이 안 되고 장애인 쪽 부분이 아까 노인 쪽만큼 수혜되는 게 훨씬 적고 그래서 국가 사업으로 훨씬 더 추진할 수 있는 확충도 더 잘 되고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국가 사업으로 환원을 좀 해주십사고 정식 건의했었습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시군으로 이양되다 보니까 충북도에서 직접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더 줄어들고 그래서 아예 정부에다가 이 장애인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 직접 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안종택 원장님. 우리 김성태 우리 센터장님 아까 말씀 중에 용어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변천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오늘 이 발제 내용에도 우리가 도전적 행동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계신데 사실 도전적 행동이라는 말보다는 관심을 가질 행동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시죠. 국가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문제 행동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영국은 도전적 행동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복지국가로 가서는 관심을 가질 행동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니 뭐 아스크스도 얘기하면 자 그래서 우리도 관심을 가질 행동을 좀 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거주시설이 공동생활가정으로 변하면 예산이 줄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제가 봐서는 그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성태 센터장님 답변 주시고요. 그거는 이제 한 10년 전쯤에 이제 보건복지부에 있는 그 장애인 관련 부서 과장이 한번 저희 시설에 와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한번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처럼 이 기획예산처럼 같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그런 어떤 좀 나이브한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사실 저는 제 입장 반대였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주시설은 거주시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들이 거주 환경 안에 있는 장애인들이 뭐 탈시설 때문에 요즘 거주시설이 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래도 거주시설 안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그 거주 공간에 있으면서 낮 활동도 하고 거주시설에 있으면서 또 지역사회 활동도 하고 또 거주시설 안에 있으면서 또 그 장애인들의 어떤 생애 주기의 전반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룹화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단수 계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주시설 하나를 지원을 아까 우리 그 김정희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90개 거주시설 지원하는데 5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장애인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하나 지원할 땐 그룹홈 교사 1명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랑 그 운영비 지원밖에 안 되니까 단순 비교를 해놓으면 굉장히 그 낮은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해가지고 그거는 안 되는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던 부분들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요. 사실 지금 여기 중증장애인들 부모님들이 탈시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있고 거주시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론 장점도 있지만 맹점이 상당히 많고 이분들이 중증장애인 부모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시설에 대한 것보다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것들을 되게 선호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지금 반대를 하셨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잠깐 들은 얘기는 찬성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의 범주가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물론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거주시설에 대한 추이가 앞으로 소규모화로 가고 있는 이유가 완전히 거주시설화 될 수 있는 그 대상자가 아니면 다 지역사회 담원해자라는 것들이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복지정책인데 그러면 거주시설에 갖고 있는 예산을 공동생활 과정으로 돌려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라면 여기 계시는 분이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공동생활을 확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건데 제가 지금 김성태 센터장이 말씀하신 단순 지표로 뭐 거주시설에서 있는 시스템을 공동생활과의 시스템으로 지금 같이 비교를 하면 공동생활과정 할 수 없거든요. 결론은 공동생활 내에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려면 거주시설이 갖고 있는 예산의 범주 그 이상이 들면 들었지 그 예산이 줄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까 준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저는 김성태 우리 센터장님이 지금 반대 논리 피셨다고 하니까 뭐 10년 전 얘기고 앞으로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은 저는 그 길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여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한 가지인데
이게 주거 지원이라는 건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자가주택 있고 전원주택에도 살고 아파트에도 사는 것처럼 발달장애인 분들에게도 이 주거권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고령화되고 이제 혼자 독립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시설생활도 요구를, 지금 어르신들도 그래서 제가 복지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양원에 가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장애인들의 거주 공간에 대한 다양성이, 거주시설도 있어야 되고, 거주시설도 이제 중증 요양이나 또는 단순 거주나 또 그룹홈 형태도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최근에 서울에서는 이제 자립주택이나 이제 체험홈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립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좀 개념이 저희가 너무 복지부에만 자꾸 요구를 하고 있어요. 복지부의 복지 예산으로. 사실 주택에 대한 주거복지는 사실 SH나 LH 공사에서도 또 주택복지공단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될 주거복지 서비스 안에 장애인이 그 주거복지 예산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구임대주택이나 뭐 장기 전세나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국토부 예산들에 사실 있어요. 근데 그게 장애인 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사회복지에서도 그 종합사회복지관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아진 건 그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에 의무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짓게 이렇게 법령화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국토부 예산에서 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받고 그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예산은 보건복지부나 또 지자체 복지 예산으로 투여하고, 단순 하드웨어를 만드는 예산은 저희는 복지 그러면 무조건 복지부에서 예산을 다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한계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거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국토부 예산을 가져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의 다양성들이 좀 나타나야 이게 지금 거주시설이냐 그룹홈이냐 뭐 주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주는 좀 다른 영역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었던 건데요. 우리 이수계 의원님이 오늘 자장을 본다고 제가 이 자리에 왔어요. 그 이유는 이수계 의원님이 복지 전문가이긴 하지만 전반기 때 의원을 교육위원회에서 하셨거든요. 지금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복지가 가장 어려운 게 칸막이 행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핑퐁 행정들을 하시죠. 사실은 우리가 거주권에 대한 거주복지에 대한 주거복지에 대한 것들이 되게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지정책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수계 의원님 2년 하시는 동안에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우리 회원님들이 발목 꼭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좀 해주시자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우리 이수계 의원님한테 제가 당부 좀 드리면, 이런 어떤 욕구나 정책 대안을 하실 때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 여가문화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부 소속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주복지면 주택과 관련된 또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의 담당분들도 좀 모셔서 이런 장애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 중에 거주에 대한 욕구도 있고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도 있고 하는 이 다양성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그분들이 인지하시고, 그분들도 중앙정부의 예산을 마련하고 할 때 아니면 도의 행정에 담아낼 때 그런 게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 노인장애과가 그를 한 과가 다 담아내기에는 분명히 난맥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들을 좀 우리 의원님이 임현 부위원장님 하시면서 꼭 좀 이뤄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대 중앙일장님들은 끝까지 앉아 계십니다. 네, 힘 주실 겁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이제 안중대 관장님 의견에 되게 많이 동의하는 게요.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이 생기고 일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요양원 아니면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향후 그 욕구조사를 해봤을 때 집에서 케어받기를 원하세요. 저희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젊은 청년들 일자리 없으면 지원하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24살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저희도 한 50만 원씩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주거에 대한 생각도 저희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친구들도 우리 아이들도 주거 받을 수 있어요. 어딘가에 한정 짓고 어딘가에 묻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 때문에 말을 참을까 하다가 마무리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맞아요. 한정 짓고 칸막이 막아놓고 장애인 틀에만 갖추니까 젊은 청년이고요.
집이 필요하고요. 독립해야 되고요. 기본소득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결하시면 보건복지부에 가서 예산 달라고 할 일이 생각보다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요구를 하시려면 공부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저는 그런 생각 요새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져야 제대로 요구할 수 있고요. 앞에서 끌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주간활동 서비스 저도 되게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용자가 가지 못하고 있고요.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힘들어해요. 문제점이 되게 많은 거죠. 보완하지 않으세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해결은 하고 있는 현장에서 해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자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조금 시간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발제를 하시는 오은결 센터장님부터 간단하게 한 1분씩 마무리 발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결 센터장님 한 2분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되게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해서 발제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는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희 설문조사하면서 이제 개방 코딩을 했을 때 저희 어머님들께서 너무나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게 A4 한 7장 정도의 분량이었는데 근데 그 자료도 이 책자에 실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 내용도 방대하고 또 너무 많은 내용을 너무 또 한꺼번에 지원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일단은 뺐는데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어머님들의 어떤 목소리를 더 담아서 정말 현장에 있는 목소리, 어머님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그리고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저희가 조금 더 모아서 한 번 더 토론회를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신지게 들어보고요. 또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저희 국가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또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령 활동보조의 어떤 그런 부모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정말 요청 많으셨거든요. 근데 도에서는 할 수 없는 문제고 또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다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토론을 통해서 모아졌던 내용도 좋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저희가 또 연구조사를 통해서 그 자료를 모아서 어떤 국가적인 정책 제안까지 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그 장애인의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기 김정희 과장님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이시라고 장애인과 과장님은 딱 있어요. 근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가도 필요하고 보건복지부가 우리가 필요하지만 또 경제 그 재정 중에서 짜무잖아요. 삭감을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산가나 문화가나 관련 부서 장들이 좀 함께해서 함께 해나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교육청도 보면 관련 부서들이 다 그 시설과까지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그 파트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이 어려움을 알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과 복지는 국가 책임이고 일반 청년 아까 지원하는데 지원해서 장애인의 특성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 더 해야 되는 거지 일반 지원에서 빼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지원을 낮춰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토론으로 끝내지 않고 정말 현장의 어려움을 우리 장애인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거거든요. 그 점을 잊지 않고 현실에 맞게끔 나는 못해 다른 부서야 막 이게 아니고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자는 연락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복지위원님도 정책위원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환 센터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2019년 8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주간활동 서비스와 방과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주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바우처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전자인력과 또 제공인력의 인건비라든가 출퇴근을 시켜주는 승합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사 문제라든가 식비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의견을 좀 제안을 제가 했는데요. 네, 사실은 충청북도가 주간활동 서비스를 거의 전국 17개 시도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시도는 다 3월 달에
4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또 많은 준비를 하고 그동안 이제 시작을 해서 시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공기관의 어려움들을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가 있고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이런 바우처로 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북도가 좀 앞장서서 좀 보조금으로 좀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늦게 시작했지만 제일 앞장서 가는 그 체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의 어떤 돌봄과 자립생활을 위해서 좀 모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또 잘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들이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낮 시간에 보내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부모님들이 그동안에 돌봄에서 여러 가지 힘들어서 하루 종일 휴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생기면서 제공 기간을 보내게 되면 낮 시간에 보호자나 부모님들은 좀 쉴 수도 있고 다른 활동도 좀 사회 활동도 좀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굉장히 취지가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여러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성태 센터장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오늘이 세보니까 10번째 청주를 왔습니다. 제 평생에 이렇게 청주를 자주 올 줄은 몰랐고요. 자꾸 오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출퇴근 시간에 막히면 3시간도 걸려요. 근데 이제 2번, 3번 올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10번쯤 오니까 이제 가볍더라고요. 이게 그 장애인 복지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어렵지만 또 하나씩 하고 또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또 어떨 땐 또 속상해하고 또 어떨 때 기뻐하고 또 어떤 거는 또 우리의 요구들이 수용이 되고 또 어떤 거는 또 좌절되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힘들지만 걸어오면 뒤돌아보면 또 잘 이렇게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앞을 쳐다보면 또 걸어가야 될 길이 많은 게 이 장애인 복지의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저도 여러분의 동료라고 생각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김정기 과장님 마무리해 주시기 간단하게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노인장애인 부서에서는 항상 현장에서 단체라든가 현장 시설 같은 경우를 많이 듣는데, 들어도 또 나름대로 부족한 게 많이 있다는 걸 느꼈고, 오늘 사실은 주로 듣기만 하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답변은 제가 좀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거를 또 추후에도 혹시 또 이거 말고 또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말씀하신 거라든가, 저희가 여기 실무자도 나와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같이 경청해서 같이 이렇게 상의하고, 그래서 서로 우리 도가 다른 데보다 다른 데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정책적으로 제도에서 그 이용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그 생활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의 기준이 오히려 발달장애인에게 맞지 않다. 특히 그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이 발달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전공과 졸업하고 가정으로 복귀하는, 그래서 가족들이 이 돌봄을 전체를 다 부담해야 되는 이런 현실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점,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의 확대와 거기에 맞는 기준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 인건비나 그 운영비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 지원 정책을, 장애인 정책을 얘기를 할 때 사실 우리가 그 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야 할 권리는 모두에게 있는데, 우리가 마치 복지를 얘기할 때는 시의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있는 우리 복지인들조차도 그런 인식을 혹시 갖고 있는 거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계기인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이 토론회를 통해서 제가 그 당사자들,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그 욕구조사를 했다라는 데 대해서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국가든 지자체든 당사자들의 욕구가 반영이 되지 않은 정책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 이게 10분의 2항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 기본 계획이나 그 세부 실천 계획에는 반드시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시군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노인 장애인과의 이제 분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그거를 요구하고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제 저희도 그 점검을 하고 특히 이제 뭐 노인 장애인과장님이나 이 당사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절실하게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그 플로어에서도 되게 좋은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우리가 용어에 있어서도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그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발달 장애인의 그 자립과 돌봄에 있어서 특히 가족에게 떠맡기는 아까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하고 이제 이걸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난번 토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제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한계를 계속 겪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우리가 그 의회와 지자체와 우리 학부모와 부모, 그 가족들이 함께 그리고 도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국회와 정부와 이렇게 그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종태 관장님께서 이게 죽어도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 이제 김성태 센터장님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오로지 노인장애과에 집중을 해 있었지 않는가. 다른 여타의 주거복지, 주거개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넓게 확대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고 특정 부처나 부서에만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아까 그 최경옥 대표님께서 청년이고 그들에게 직업이 필요하고 주거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기본소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이런 고민을 안 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토론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후로도 오늘의 토론회를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북대에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우리 장선배 전 의사님 끝까지 함께 계셔 주셨는데요. 함께 우리 의원들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또 도와 함께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저는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토론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연구원 한두 명에 의해서 계획이 짜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현장에 의견을 반드시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토론에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반드시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 근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은결 센터장님과 토론자 여러분에게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